그녀를 당장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이 선수를 향해 한 발언인데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지한 표정의 이 선수는 바로 김혜지 선수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던 국제사격연맹 사격 월드컵의 김혜지 선수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경기였는데요. 이 영상은 올림픽 기간에 맞춰 다시 화제가 되며 전 세계로 퍼져 조회수 2천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화제가 되기 전 한국은 올림픽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5개로 종합 18위에 머무를 것.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에 대해서 영국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는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예측 순위는 도쿄올림픽에 16위를 기록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금메달은 5개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은 미국 스포츠 전문 잡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도 전망한 바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나 양궁의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양궁 남녀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외로는 배드민턴 남자 복식,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런 의견에 합세하고 싶었던 것인지 대회 조직위가 운영하는 공식 정보 사이트인 마이인포에서는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시전했습니다. 한국이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며 미국의 코폴드 선수를 조명했는데요. 미국의 케이시 코폴드 선수는 여자 리커브 세계 랭킹 1위로 한국 양궁 선수들의 대항마라는 타이틀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8월 파리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은 현재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코폴드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리올림픽 개회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대표 선수단 또한 출국 당시만 하더라도 이번 올림픽 목표 성적을 낮게 잡았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했던 것처럼 한국 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5개로 목표를 두었는데요. 선수단의 인원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기도 했으나 평균 나이도 올라갔기 때문이라 예측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대감 없이 시작되었던 파리 올림픽은 첫날부터 조금씩 기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하지 못한 성적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기세는 점차 외신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보인 강세가 심상치 않은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기와 관련된 일면 총, 칼, 활이었는데요. 양궁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임시현 선수가 총점 694점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세우며 한국 양궁에 대한 도전 정신을 완벽히 꺾어버렸습니다. 2위 또한 한국 선수가 기록하며 한국을 대항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박살내는 듯이 보였는데요. 이런 생각을 굳이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양궁 단체전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는 금메달 10연패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기록하며 3연패라는 쾌거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본다면 슈퍼컴퓨터나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긴 했는데요. 그 외의 종목에서도 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펜싱 사브르 분야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뒤로 물러나던 중 넘어진 상대의 선수를 향한 매너도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한 점을 내기만 하면 이기는 상황에서 오상욱 선수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었던 것인데요. 고급스럽고 예의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펜싱에 걸맞는 행동이었기에 경기를 보던 많은 중계진들이 그의 모습에 펜싱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라는 칭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격에서도 한국의 활약을 독보적이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유독 많았습니다. 그중 공기소총 10m 여자 경기에 참가했던 반효진 선수는 만 16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예상 후보인 중국 황희팅 선수와 굉장한 경합을 만들어냈는데요. 황희팅 선수와 동점이었던 순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면 승리하는 슛오프에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뜻깊은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는데요. 그와 동시에 세계 사격 역사의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며 많은 기록들을 생성해냈습니다. 이런 반효진 선수가 더 눈에 띈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불과 사격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선수의 활약은 또 있었는데요. 오상욱 선수와 함께 한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공기권총의 오해진 선수입니다. 오해진 선수 또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로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해진 선수는 고교대회와 국제대회에서 활약을 보였던 실력파 선수로 첫 출전했던 성인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모두 1위에 오르며 자신의 자질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금메달리스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금메달을 따는 순간도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지 선수와 금메달의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 달리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으나 오해진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된 후 두 선수의 모습도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오해진 선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김혜지 선수가 이를 토닥여주며 자랑스러워해줬던 것이죠. 두 선수는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걸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강세는 다른 경기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강세들을 통해 외국인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이며 심지어 출전 선수도 150명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잠깐이지만 올림픽 순위 1위를 차지한 것도 의아한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특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총과 칼에 대해서는 유명한 나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으로 세운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어린 나이에도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을 꺾고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전투 민족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역사에서 그 결론을 도출해냈는데요. 바로 한국은 오랜 옛날부터 전투에 특화된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주변 국가에서 가만히 둔 적 없는 나라였는데요. 특히나 지리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의 침략이 잦았기에 한국의 역사는 항상 전쟁과 함께였는데요. 하나의 예시가 바로 고려와 거란의 전쟁입니다. 당시 거란은 대국이라고 불리며 가까운 나라라면 침략을 하며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던 역사가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침략하지 못한 나라가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는 26년 동안 거란의 침략을 3번이나 받았으나 무너지지 않았던 역사가 존재하는데요. 당시 거란의 침입이 잦았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반 백성들마저 칼과 활을 들며 적군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외세의 침략을 당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적군과 싸우려는 모습이 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활이 놀잇감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서양과는 다르게 여성들도 활을 잘 쏘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칼과 활은 총으로 바뀌게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총을 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외세를 침략을 벗어나고자 하는 DNA가 현재까지 내려와 전투에 특화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은 유일한 분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휴전국으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인들의 무의식 중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양궁에서 한국인들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펜싱의 나라 종주국에서 프랑스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큰 충격을 안겨준 듯합니다. 그렇게 유럽국의 몇몇 네티즌들이 열등감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향한 석연치 않은 판정도 존재했는데요. 허미미 선수의 유도 판정패였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 선수와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허미미 선수는 경기 도중 총 3번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모습,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위장 공격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 지도를 받을 당시에는 경기 초반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던 탓에 두 선수에게 모두 지도를 부여했습니다. 위장 공격이라는 이유로 허미미 선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지도가 부여되며 반칙패가 부여되었는데요. 위장 공격 지도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 선수가 방어를 위해 공격을 했을 때 받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도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선수도 석연치 않아 하는 표정으로 매트를 떠났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기에 마지막 지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더 나은 유도를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상황에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 매체에서조차 판정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유도 유망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허미미 선수의 판정패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선수에 대한 파리올림픽 심판의 판정도 오심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죠. 공정해야 할 올림픽 무대는 오심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작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는 밝은 미소도 더 유도에 정진하겠다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파리올림픽에서는 서양권의 부진으로 인하여 안위를 더 봐주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위험이 돋보이며 전투 민족이라는 타이틀이 강해지고 있는 듯한 추세입니다. 올림픽인 만큼 공정한 심판을 내리길 바라며 한국 선수들이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